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국고초 5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간밤에 이제 미증시 분위기가 조금 좀 다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딥식 이슈가 한번 좀 시장을 강타했던 시점이 있는데, 간밤에 미증시도 또 다른 신선한 악재에 좀 휘둘리는 이런 모습이었죠. 자, 오늘 국고초 5부는 미국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증시, 그다음에 종목 상담으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미증시 좀 보도록 할 텐데,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낙폭이 좀 컸어요. 간밤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PC. 네, 이거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 정도 충족을 해서 사실은 크게 부담되거나 논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간밤 미증시를 크게 하락시켰던, 특히 나스닥을 1% 이상 급락시킨 요인은 알리바바가 되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앞서 아마 국고초에서도 많이 진단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리바바 AI 칩 개발 소식이 반도체 주 빠지면서 이제 지수가 빠졌는데, 지수 흐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 지수는 0.3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1.1% 1.1%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6 정도 하락을 했는데 3대 지수 모두 하락해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이런 모양, 음봉의 이런 모양 나왔겠죠. 사실 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수 흐름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 나스닥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 소위 빅테크 주식들, 최근에 지금 등락이 올랐다 밀렸다 하면서 좀 약간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가고 있고요.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잘 보시게 되면 21,400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미국 증시도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다.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장도 사실은 상단을 좀 넓혀주느냐, 이게 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업종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S&P 500 안에서의 종목 등락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는지 또 떨어졌는지. S&P 500 안에서는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도 한 3%, AMD도 한 3%,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한 5% 정도 떨어졌고요. 오라클도 한 5.9%. 반면에 은행이라든지 그다음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특징적으로 하나 좀 볼 수 있는 거는 헬스케어 업종에서 에브비, 머크, 존스앤존스, 암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나 전반적으로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이거는 예를 들면 기술주들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매기가 그쪽으로 좀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좀 주목할 거 UNH, 유나이티드 그룹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UNH는 근래 들어서 버크셔 해스웨이가 13F 보고서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2주 전인가요? 신규로 지분을 늘렸다. 주식수를 크게 늘렸다. 신규 매입에 나섰다. UNH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들 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알리바바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좀 많이 걱정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자, 알리바바가 자체 칩,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그래서 엔비디아 칩 필요 없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기술주 라인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낙폭이 좀 컸던 거거든요. 알리바바는 기존에도 자체 AI 칩을 2019년도인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자체 칩을 내놓은 것이죠. 이게 제2의 딥식이 될 것이냐, 이렇게 우려감 섞인 기사들도 많고 자극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딥식 때도 굉장히 자극적이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며칠 지나고 나서 우리 딥식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보지도 않습니다. 자체 칩 개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뿐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전반적으로 다 자체 칩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지위나
가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지지 않고, 그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알리바바 자체 칩이 추론형 AI 칩, 추론형 칩이냐, 학습까지 가능한 것이냐. 그런데 지금 외신 아침에 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조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습형은 아니라고 추론형. 네,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너무 시장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리바바 주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알리바바 주가 보시면은 간밤에 12.9%나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 주식을 뭐 쫓아서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건 없고, 다만 이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저희가 좀 관찰 대상이라는 거죠. 알리바바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급등 흐름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빠지겠죠. 다만 저는 조금 오버한 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리바바 추론형 AI 칩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는 뭐 사실 너무 오버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리바바 주가가 145달러, 7달러 이 정도 수준을 돌파하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주초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드는지 아니면 뚫고 날아가는지 뭐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몇 가지 주식들이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번 주에 엔비디아는 실적도 나왔습니다. 실적은 뭐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 AI 거품론이나 고점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JP모건, CT 목표 주가를 210달러 전후로 올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3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웨드부시는 지금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한 20%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내다봤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알리바바 칩 개발 소식이 3%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알리바바 좀 반대로 가겠죠. 일단 다음 주 160달러 뭐에서 165달러, 170달러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다소 조금 무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간밤에 진짜 많이 빠지는 건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MRVL. 마벨 한번 보겠습니다. MRVL. 네, 마벨 테크놀로지. 자, 주가가 얼마 떨어졌느냐? 18%나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거칠죠. 네. 근데 이게 뭐 알리바바로만 떨어졌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바벨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쳤다는 거죠. 그 영향으로 18%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AVGO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주가가 3.6% 하락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브로드컴을 뭐 지난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장기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ASIC, 주문형 반도체 이쪽에서 향후에도 어떤 고속 성장세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전 고점을 넘길 것이다. 대략 한 240 정도 되는 넘겼고요. 지금 300달러 부근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할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리튬 관련해서 알버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뭐 잠시 뒤에 살펴드리겠지만 이번 주 2차 전지 낙폭이 커져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알버말 주가는 지난주에도 좀 한번 봐드렸는데 이번에 80달러에서 대략 한 10%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눌려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중국이 리튬에 이어서 분리막도 어떤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 과잉 생산을 자제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좀 재료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2차전지 파트도. 자, 그다음에 CCL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후속은 카니발이 될 것이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고 다만 주말에 조금 밀렸는데 역시 조금 밀리면 30달러 초반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UAL이나 DAL 같은 항공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그 후속으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대략 12달러, 13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 자, 미국장은 정리해 보면
알리바바 영향이 가장 컸다. 알리바바의 자체 칩 개발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을 라인은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알리바바의 칩이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은 거죠. 네.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어도. 네. 자, 기본적으로 출원형 AI다. AI 칩. 뭐 이 정도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미국 시장은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국 시장.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한국 시장 분위기는 그닥 유쾌하지는 않았다. 좀 지루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루하게. 코스피도 좀 지루하고 코스닥도 지루하고 뭔가 좀 올라설 것 같으면 다시 눌리고 올라설 것 같으면 다시 눌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섹터만 조금 더 좀 집중되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조선에 이어서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어제는 또 반도체. 이번 주 반도체 섹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섹터 종목군들은 조금 좀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막힌 분위기인데 당분간 이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 이런 횡보 조정 구간은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한번 볼까요? 지금 하단은 한 3,100 정도, 상단은 한 3,200 후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가늘게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만간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이런 명확한 것도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 같고, 그리고 당장에는 시장에 어떤 큰 모멘텀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횡보한 지 거의 2달 정도 되거든요. 2개월 정도 되면 이 기간 조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조만간 9월 시장에서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든 위든. 아래로 빠지더라도 추세 하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인데 뭐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3,100선도 뭐 그죠? 그리고 또 윗단으로 넘어가면 또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런데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제 코스닥은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 9월에 미국은 금리를 한 단계 내릴 것 같습니다. 간밤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9월에 금리를 한 단계 내리고 이제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보통 시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최소한 50bp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간밤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지난 잭슨 홀에서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물론 시장이 조금 긴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음 주에 있을 고용. 쉽게 말하면 약간 슈퍼위크 같은 그런 주간이죠. 잭슨 홀에서도 얘기했죠.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무게감을 뒀는데 실제로 고용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시장이 큰 방향을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후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고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진다.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다. 코스닥도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좀 하고 2차 전지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제가 연기금 추적하는 연기금이 매집하는 종목 추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주 동안도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들 종목들이.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도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 뭐 SK 하이닉스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5만 원대에서 7만 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주 제가 이 시간 통해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못 오른 주식들도 하나씩 순환하면서 이제 바닥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업황, 그리고 삼성전자 전망, 관세 불확실성은 좀 벗은 거죠. 그죠? 자,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HBM4 초기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최근에 HBM 관련해서도 재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HBM4 테스트 통과 소식도 있었죠. 이제 뭐 커스텀 단계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것 같고
4분기부터는 HBM4 초기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계속 살아나고 있죠, 그죠? 네. 뭐 최근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애플, 그다음에 디벡스, 추후에 뭐 퀄컴이나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살아나고 있고 HBM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7만 원대 주가에서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좀 눌리더라도 장기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10만 전자에 대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우리가 5만 원대 시작해서 대략 27, 이번 주에 주가 좀 내려와서 27%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조금 쉴 것도 같긴 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무래도 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도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5만 원대, 6만 원 초반에서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다시 6만 원 중후반 사이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그러면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최근 한 달 동안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또 특징적인 것들도 한번 좀 볼게요. 아직 뭐 바닥에서 있는 것도 있고 바닥 탈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거 한번 볼까요? SNS텍. SNS텍 한번 보시죠. 우리 이 시간 통해서 3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지금 75% 정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조금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무거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을 따라가고 이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21선 안에 깨지면.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다음 타자를 좀 준비하셔야지. 그죠? SNS텍이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던 주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 뭐 움직였습니까? 원익 IPS.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지난 7월 초부터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국고초 통해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주가가 좀 3만 원대부터 해서 4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SNS텍도 깨졌고 삼성전자 깨졌고 뭐 하이닉스 깨졌고 그다음에 원익 IPS는 이런 거 다 깨졌는데 안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뒤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불확실성을 벗고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원익 IPS도 지금 벌써 우리 바닥 얘기하는 거 이후에 한 40%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근래 예를 들어서 KC텍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이거 제가 7월 달, 7월 달. 네.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바닥 투자 해보실래요? 그럼 해보십시오. 자, 전공정단에서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조금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연기금 볼 텐데 연기금이 또 캐시텍을 계속 사고 있어요. 하나마이크론. 지난 8월 첫 주인가요? 또 이달 8월 달에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건 이겁니다. 그죠? 예, 제가 이번에 60조 피 이거 체험하신 분들한테도 좀 보내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방송 통해서나 뭐 유튜브 통해서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경로로 뭐 지금 반도체들 바스켓으로 많이 구성해 두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인적 분할 철회했고 패키징, 첨단 패키징으로 가면서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죠? PSK도 좀 움직였어요, 어제. 예. 8월 6일 국고초인가요? 예, 그때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 시간 통해서. 그때 주가 얼마 2만 1,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반도체주들, 소부장 종목군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것들은 보유하시고 아직 내가 못 가고 있는 것도 그것들도 결국에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은 이번 주는 LNF가 아주 다 까먹은 시장이죠. 아마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뭐 날벼락 같이 그동안에 한 두어 달 가까이 한 7월부터 해갖고 정말 잘 가다가 이번 주 요 며칠 사이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LNF는 사실은 다른 뭐 업황이나 물론 외국계 일부 외국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오르는 거 리튬 가격 반등하고 뭐 ESS 그쪽에
뭐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왔는데 조금 부담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LNF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BW 발행하는 거 이게 이제 행사 가격이 정해졌잖아요. 5만 2원.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거를 10월부터 곧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부담에 대한 이런 부담도 갖고 이게 다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까지 대규모 적자고 사실은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드는 올해도 상저하고로 아마 실적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저는 2020년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냐면 2020년도에 제가 그때는 LNF를 제 책에도 아마 이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2020년에 LNF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그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합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아마 만 얼마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만 원대까지 이제 올랐어요. 그 기회였지. 이번에도 아마 이거 이제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7월 28일인가요? 예. 기준으로 해서 이거 그냥 청약하는 거죠. 예. 기회가 오면 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예. 가격을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어디서 바닥을 만들 거냐. 제가 볼 때는 6만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6만 원 정도. 또는 6만 원을 일시적으로 깬다면 거기가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2차전지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번 주 후반에 밀렸는데 그들 종목도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LNF 영향이겠죠. 동반해서 같이 눈치를 보고 있다. 요거 저점 만들면 그들도 저점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전략 후강 정도로 한번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연기금 추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사는 주식들, 기관 투자자들 안에서 연기금, 증권, 보험, 투신 뭐 등등등등. 저하고 성향이 가장 잘 맞죠. 바닥 투자를 하는 연기금. 저평가돼 있을 때 사서 고평가돼 있을 때 팔고 한번 발을 담그면 꾸준하게 담겨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종목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퓨얼셀. 수소 연료전지 생산업체죠. 근데 이 종목이 보니까 연기금은 하루도 쉬지 않고 20거래일을 매수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계속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3만 1,0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또 좀 올라서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일단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것도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추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2차전지들 빠지면서 이 종목도 당연히 같이 좀 밀렸었는데 3거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이 주식을 지금 20거래일 순매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가 바닥이죠. 그렇죠? 예. 자,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파라다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이거 지난 1월 달인가? 예, 제가 1월이었어요. 1월. 10,000원이었어요. 딱 10,000원. 1월에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파라다이스에서 나오면서 이제 드라이빙 토크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가가 10,000원이었어요.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2만 원대 와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들 매수도 꾸준히 있지만 파라다이스는 지금 연기금이 18거래일 동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한진칼이 있습니다. 한진칼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한진칼을 14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만 500원 정도가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 뭐 조금 더 본다면 10만 원 정도가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바이오 라인에서 한올 바이오 파마가 사실은 근래에 바이오 쪽에서 가장 견조한 게 뭐예요? 알테오젠.
특히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게 가장 견조하잖아요. 2023년에 저희가 다 했던 거예요. 그때 이것도 했었고.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2023년에 어땠냐면 그때 여기였습니다. 알테오제, 리가켄 같이 시작했던 시점. 2023년 3, 4월 달. 예. 그리고 나서 그 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대했던 임상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뭐 하면서 좀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지금 여기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바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연기금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총 13거래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대오토에버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자, 종목 리스트 쭉쭉 만들이니까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현대오토에버는 머리를 하나 들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견조한 주식이었죠. 이 종목은 지금 12거래일 연속해서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대기아나 뭐 이런 쪽은 사실 좀 무거운데 현대오토에버 쪽으로는 자, 좋은 뭐 기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연기금 매수 꾸준히 붙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K시텍. 아까 K시텍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 종목 처음 얘기했을 때가 한 27,000원, 8,000원 뭐 그때였거든요. 36,000원 정도 갔다가 지금 한 3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K시텍은 지금 연기금이 12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공정 단에서 후발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추측도 가능하겠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엔터 종목군 중에서 연기금이 쉬지 않고 사들이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최근에 하이브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왔다가 지금 옆으로 한 2주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지금 10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다음 주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사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에 어느 정도 방어 역할도 해줄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